투자에 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A라는 분의 예시를 제가 드려드릴까 해요. A씨는 삼성전자의 LG화학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뭐 이게 떨어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유튜브에서 여러 경제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우리 사람의 이 신체 에너지가 100이라 그러면 110%를 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집중해서 뭔가를 공부한다거나 이러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경제 채널을 보기는 보는데 결론적으로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것만 빠르게 결론만 돌려서 보셨다고 해요. 삼성전자랑 LG화학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하는 애들의 채널만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근데 뭐 이 채널 저 채널 다 듣는 거라서 내용도 잘 모르겠고 어떤 애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자세하게 몰라요. 올라간다 뭐 주식시장 오를 거다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아 그냥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내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원금도 다 깨고 내려가요. 주가가 막 빠지고 떨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하죠. 이번에는 예전에 떨어진다 말했던 애들 이런 거 한번 찾아가지고 얘네들만 들어요. 근데 하락론자 애들이니까 듣다 보니까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고 심각한 위기가 더 올 것 같고 하니까 이렇게 다 팔고 났더니 주식은 아예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재테크 채널 이런 거는 아예 안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예 관심 끊고 있다가 그냥 간간히 뉴스만 보면서 뭐 폭락하면은 조금 사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다 그래요. 자, 이게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의 현실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평생 돈만 날리다 끝나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될 시기는 언제냐, 뭐 증권사 직원들이 몇 명이 한강 다이빙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다들 주식시장에 주자에는 관심도 없고 아예 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있죠. 그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겠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비관이 판을 치고 영원히 일본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죠. 뭐 이렇게 남들과 반대로 투자를 해야지 남들 다 살 때 따라서 사고 남들 다 손절할 때 따라서 손절하면 계속 손실만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 시장에 있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그냥 뉴스만 대충 보면서 관심을 끊고 있다 보면은 저점에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 주식은 경제가 다 죽어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먼저 튀어오릅니다. 불안한 상승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올라간다, 이제 곧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이제 저점이고 거기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날 뉴스만 보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러면은 주식의 저점에서도 사지 못하는 거죠. 아 맞아, 뉴스에서 분명히 뭐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그냥 뭐 언젠가는 폭락할, 그러니까 단기적인 튀어오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점 하나도 못 잡고 나중에 한참 오른 다음 그 다음에야 따라 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손절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의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등에서 연일 뭐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또 떴다방이 등장했다, 이거는 얘들은 아예 미쳤다, 아파트에 피가 막 붙는데 이걸 하는 사람도 미치고 거기 가가지고 휘말려 드는 사람도 미친 인간들이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떨어질 건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실 그때부터 최저점 잡고 올라갑니다. 지금 뉴스 보이시면 2014년에도 그렇고 분양 현장에 떴다방 떴다 이런 얘기가 시작되면서 그때 저점 잡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관심을 끊고 이제 떨어지면 내가 그때야 사야지 하고 신문 대강 보면서 자 이렇게 대충 보다 보면 기회를 싹 다 날리고 절대 저점에서도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했던 실수만 계속 반복하다가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무도 관심을 안 둘 때, 최악의 환경일 때, 전망도 나쁠 때 그때 관심을 가지고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되 항상 시장에 붙어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그 뭐 타이밍이고 뭐고 알 수 있다 이거죠. 항상 돈을 잃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A씨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경제지표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실물 경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뭐 주식시장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살펴볼 건 미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아니고 미국의 부동산의 시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실물 경기를 판단하기 아주 좋습니다. 일단 뭐 돈이 있어야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구매하건 말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바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경기가 좋을 때
정말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글로벌 소비에서 한 25%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전 세계 경기가 다 나빠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한 25% 정도 합니다. 미국 경기 안 좋아지면 바로 우리나라 경기도 나빠져요. 그래서 미국의 실물 경제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은 미국 주택건축자협회 NAHB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지수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도 그림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여기 그림에 2006년을 먼저 볼게요. 초중순 이때쯤에 주택 경기가 이게 50이거든요. 기준선 이하로 떨어져서 불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2008년이죠. 이때 경기 침체, 리먼 사태가 터지고 주식시장도 폭락했죠. 주택시장 지수가 한 50 이하로 꺾여 내려가면 몇 년 내 무서운 일이 올 수 있다. 일단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어땠나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갑작스럽게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가 심했던 기간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는 어떠냐? 안타깝지만 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보다는 2006년 요 초반 부분과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팍 드시죠.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경기 침체 오고 주식시장 반토막 났다. 그런데 지금도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아, 이거 한 몇 년 내 큰일 터지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 이걸 바로 캐치하면서 반대로 우리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수할 기회가, 저점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크게 벌 기회가 오는구나,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느낌 보면서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뭔지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주택건축자협회 NAHB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 회원이 미국에 약 14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의 한 80%를 여기 회원들이 짓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얘네들이 발표하는 지수를 보면 미국의 신규 주택에 대한 현재 상황과 전망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게 캐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얘네는 14만 명 이상이 되는 이런 많은 회원이 있으니까 그냥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뭐냐? 현재 그리고 향후 6개월 동안 신규 주택 판매자의 시장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냐 적으냐? 뭐 이런 수요를 조사합니다. 차트 보는 법은 이게 가운데가 50인데요. 50을 내려가면 회원 다수가 앞으로 신규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뭐 구매자도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고 50을 넘어가면은 앞으로 전망 대단하게 좋습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022년 현재 지금 50을 깨고 내려갔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할 사람도 적고 신규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느끼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약 2006년과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비슷한 2006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정말 2006년처럼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폭락이 올까요? 일단 그거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메커니즘이죠. 그 구성 원리는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2006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먼저 붕괴된 거고 지금은 주식시장의 버블이 먼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단 2006년에 미국의 주택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가 그 버블이 완전히 꺼지기 시작하면서 2007년 내내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이걸 유동화 증권을 시켜가지고 매매를 시키는데 뭐 그냥 요 구조만 알아두면 돼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그냥 담보된 주택만 주면은 모든 채무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럼 은행은 이 주택을 처분해서 원금을 회수 못하면은 이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은 원금 손실까지 보는 거예요. 2008년 당시에 문제가 된 이유는 이걸 기초자산으로 막 파생을 덕지덕지 만들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이게 CDO라고 하는데 이게 다 붕괴가 돼버리는 바람에 미국 은행들이 여기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손실이 나게 생긴 거죠. 잘못하면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막 돈 지원해주고 하면서 살렸던 요 사건이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근데 2020년 현재는 은행의 건전성이 그때처럼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2008년처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가 주식시장으로 넘어온다거나 실물경제로 넘어온다 이럴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건 주식시장의 버블을 붕괴시키던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붕괴시키던 이 실물경제에 있던 이런 버블을 붕괴시키던 어쨌든 금리 인상이 다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2008년에 리먼 사태라든가 아니면 2001년에는 9.11 테러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특정한 사건이 터지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뭔가 버블이 터져야 될 시점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실물 경제가 이걸 버텨내지 못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이 여기서 많이 하락했는데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더 하락할 수도 있냐, 경기 침체 이미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업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뚝 떨어집니다. 정말 코로나만큼 기업의 실적이 쭉쭉쭉쭉 둔화돼요. 그렇게 되면서 막 하한가가 막 연일 나오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진짜 무서운 건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한다는 거죠. 뭐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도 뭐 주식시장에 물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께는 객관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이렇게 발생할 만한 그런 특정한 사건,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맞출 수 없습니다. 예상 가능한 것들은 충격이 별로 안 커요. 예상 불가능한데 터져야 이게 제대로 경기 침체가 되고 버블이 제대로 붕괴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맞출 수 없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죠. 일단 살펴본 주택시장 지수만 봤을 때도 뭐 2006년도 그렇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구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여드렸던 설비 투자도 보시면은, 자, 이게 이렇게 최고점 어느 정도에서 횡보하다가 여기 떨어지면서 지금 일단 설비 투자에서는 경기 점점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봤을 때 우리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죠? 여기 보시면은 저점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가장 안 좋은 구간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이런 구간들이죠. 2009년이 될 수 있겠고, 설비 투자를 봤을 때도 역시나 2009년 또는 뭐 2002년, 3년 요때가 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요 그림만 봐도 딱 나오죠, 답이. 그리고 뭐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다수 주택 건설자들이 좋다,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하는 시점인 요때겠죠. 왜냐하면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좀 느리게 움직여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도 끼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다들 좋아진다 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뭐 2013년, 2014년에 들어가면 저점이 아니었나, 딱 이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뭐 주택시장 안 좋아지고 있는 초기 국면에 뭐 살 리가 없는 게 당연하고 앞으로 떨어지겠죠. 똑같이 2006년처럼.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시점에 주택은 사야 되겠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2009년처럼 이렇게 최저점에서 할 때 그때 이제 제대로 튀어 올라가니까 그때 사는 거고, 여기에도 나오죠. 2009년에 최저점에서 가파르게 증가할 때, 뭐 2020년 가파르게 증가할 때 이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파르게 증가할 때 사는 게 매수하는 타이밍이고, 지금은 이제 초기 국면이에요. 떨어지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살 시점이 아니다, 딱 나오죠. 그래서 봤을 때 지금은 경기 둔화 국면이다. 이 지표들이 다 말을 해주고 있고, 향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만한 큰 사건이 하나 터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경기가 침체 오고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그럴 때 이제 주식은 저점에서 반등할 때 사면 되고, 부동산은 향후에 이렇게 좀 더 개선된다는 흐름이 있을 때 사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